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아주 미국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총격을 받았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귀를 스쳐간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고, 야만의 이런 총격들, 이런 야만의 테러리스트들이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과거의 대통령 가족들이 어땠나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그 케네디 형제, 케네디 대통령 있죠. 존 F 케네디. 제클린 케네디가 그 부인이죠. 네. 이 케네디 형제는 모두 피살됐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대통령 케네디만 피살된 게 아니고 형제가 모두 피살이 됐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총을 맞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전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또 그래서 지지율이 유세 중에 8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케네디가의 이 부르는 아주 유명합니다. 총기 사용이 합법화된 미국 정치 현장에서는 종종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대통령 및 그 후보 테러 사건이 발생해 왔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에이브럼 링컨, 존 F 케네디 두 대통령은 총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총탄에 목숨을 잃은 분이 4분이나 됩니다. 암살 시도는 대부분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지만 암살범이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용의자가 사살돼 동기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케네디 암살범으로 총격 후에 체포됐지만 이틀 후에 재판 직전에 갑자기 나타난 술집 주인 잭 루비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전직 해병대원 리 하비 오스왈드가 대표적입니다. AP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 도중에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해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당한 이래 가장 심각한 암살 시도라고 이렇게 표출했습니다. 레이건은 첫 임기가 시작된 지 2달 만에 1981년 3월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연설을 마치고 리무진 차량에 탑승하던 중에 가수 지망생으로 우울증을 앓던 존 힌클리 주니어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6발의 총격 가운데 리무진에 튀어나온 총알의 왼쪽 겨드랑이를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가 손상됐습니다. 내부 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12일 만에 퇴원했지만 옆에 있던 제임스 브래디 당시 백악관 대변인은 총격 부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습니다. 힌클리는 배우 조디 포스터의 이목을 끌려고 암살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건은 건재를 알리려 수술 직전까지 계속 농담을 했었는데 산소호흡기를 끼고 수술실 의사들에게 여러분이 모두 공화당이어야 할 텐데요 라는 그의 유머스러운 그런 말을 남겨가지고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요. 수술실 의사들에게 이렇게 연필로 적어서 여러분이 모두 공화당이어야 할 텐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레이건이 공화당이었기 때문이죠. 암살 시도 직후에 미국 국민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레이건의 지지율은 83%까지 상승했습니다. 최고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83%까지 상승했습니다. 힌클리는 이후에 재판을 받고 투옥됐다가 보호관찰 처분 대상으로 2016년 석방됐습니다. 2022년 완전히 자유몸이 된 후에 가수로 지금 활동 중입니다. 힌클리. 1968년 6월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는
대선 경선을 하고 있을 때 그 후보인 존 F 케네디 동생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존 F 케네디일 때 법무장관을 했던 자기 동생을 친동생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장관으로 시켰죠. 그의 친이스라엘 노선에 반대하는 소위 팔레스타인 출신 시르안에게 총격을 받아서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케네디는 올해 대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완주를 공연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부친이자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머리 승리 이후에 자축 연설을 한 뒤에 호텔을 빠져나가면서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다가 가까이서 총격을 당했고 3발의 총알이 가슴, 뒷목 등에 박혔습니다. 모두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한 것이 그의 유언이 됐습니다. 케네디 사망 후에 부통령 출신 휴버트 험프리가 민주당 최종 후보로 대선에 출마했지만 결국 공화당 리처드 닉슨에게 패배해서 정권이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대선이 치러진 1972년에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조지 웰리스 엘라바마 주 지사가 피격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 유세 도중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아서 브리머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중태에 빠지며 대선을 접었고 긴 수술 끝에 목숨을 건졌지만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게 됐습니다. 당시 웰리스는 백인 여자아이가 불량해 보이는 흑인 남성에게 둘러싸인 TV 광고 등 반흑인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는데 흑인 의사의 수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웰리스는 이후에 인종차별주의가 잘못됐음을 깨달았고 이 1976년 대선 경선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신 뒤 3년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1972년 선거는 공화당 닉슨의 재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그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도 공화당에서 나와 진보당을 창당한 후 대선에 도전한 1912년 위스콘신주 밀워키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루즈벨트가 한 호텔에서 식사를 마치고 유세 차량 올라 지지자들에게 향해 손을 흔드는 순간 독일계 청년 존 슐랭크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루즈벨트 가슴에 총알이 박혀 붉은 선열이 흘려내렸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와 약속한 연설을 이행해야 한다며 병원 치료도 거부한 채 유세장으로 이동해 약 90분 동안 연설을 한 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총알은 배에서 불과 1mm 떨어진 곳에 박혔는데 고도 근시 때문에 양복 주머니 안쪽에 늘 갖고 다니던 안경집과 원고 뭉치가 방탄 역할을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결코 총알 하나로 날 죽이려 했다니 나는 죽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만 이때 박힌 총알을 빼내지 못해 평생 몸에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공화당의 표 분산으로 대선의 승리는 민주당 우드로 윌슨에게 돌아갔습니다. 시어더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나와 진보당을 창당한 후에 대선에 도전한 위스콘신 밀워키 유세 도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사망은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은 하지 않고 마지막에 유권자와 약속한 연설을 이행해야 된다면서 선열이 피가 흐르는데도 그걸 막으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총알이 폐에서 불과 1mm 떨어진 곳에 박혔는데 고도 근시 때문에 양복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던 그 안경집 원고 뭉치가 방탄 역할을 했다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하여튼 이와 같이 미국은 총기 문제가 항상 화두로 떠오릅니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나라, 이 총기가 없어져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총기를 허용하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하여튼 역사적으로 그 총기, 그게 항상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이렇게 총기가 사람의 모든 것을 막아주지는 않는다. 결국 사람을 노리는 건 총기다. 총기가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미국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들 얘기하는 우리들이
어쩌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개척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찾아갑니다. 그것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여태까지 소위 소생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룬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영웅적 그 정신사조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확실히 도우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